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신봉하는 분은 아니었는지.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분들인데 이렇게 혼맥나간 얘기로 몰아붙이고 낙인 찍기 하면 되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박인환 위원장입니다. 이제 검사 출신의 노스쿨 교수를 지내셨죠. 이제 국회 정보위원장 박덕흠 의원이 의원하고 국정원 퇴직자 모임이 주최한 최근 간첩 사건의 특징과 국가 안보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자, 근데 이 발언을 놓고 부적절하다, 뭐 경질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이상민 의원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당연히 너무 물상식한 발언을 한 거죠. 더구나 로스쿨 교수인데 뭐 간첩이라고 그러면 근거를 대야 되지 않겠어요? 뭐 처벌을 받았습니까? 간첩 행위를 했습니까? 더구나 그 말을 좀 뭐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호한다, 무조건 예우한다라고는 안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분들인데 분들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혼맥나간 얘기로 몰아붙이고 낙인 찍기 하면 되겠습니까? 더구나 이 경찰제도 발전위원장으로 되신 분인데 이런 분은 자리에 적임자가 아니죠. 인성이 얼마나 이그러져 있으면 그런 말씀들을 함부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했던 분인데 그러면 간첩 밑에서 검찰총장 했네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또 그러더라고요. 그 검찰총장을 임명을 반국가 세력을 때려잡으라고 임명한 거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 정치권이든 또 이렇게 교수이든 할 말 아는 말 가리지 않으면서 막 쓰레기 오물 같은 얘기를 쏟아내고 하는 거는 본인들의 인격에도 큰 흠집일 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에도 매우 아주 불편한 것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조치가 윤석열 대통령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원 의원님은요? 예, 간첩이라고 단정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좀 도가 지나친 발언이었지 않겠나 싶은데 그분이 하신 말씀의 근거로 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신봉하는 분은 아니었는지. 보세요. 67년도인가요? 그 통역당 사건으로 구속된 바 있는 신영복 교수를 가장 존경하는 스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다음 베트남 공산화의 아버지 호치민을 위대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다음 베트남 공산화를 보고 희열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고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지난 정권 때 중국 북한에 문재인 정권이 찍소리를 못했어요.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남북 군사 협정을 맺었는데 우리는 최전방에 있는 부대를 이전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비핵화가 아니고 ICBM 등 핵미사일 발사 실험을 수십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 공무원, 서해 공무원이 남북 경계 수역에서 피살되고 그 시신이 불에 타서 소실이 된데도 월북했다고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또 탈북 어민들 강제로 송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자는 간첩은 아니지만 북한의 이중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그 말씀도 그래서 중국과 북한에 너무 종속적이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표현이었다 이런 주장 같습니다. 근데 네. 그렇게 해도 로스쿨 교수잖아요. 그냥 일반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면 되나요? 신영목 교수님은 저도 좋아하는 분입니다. 가뭄으로부터의 사색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보면 인본주의에 대한 그득한 사상이 깔려 있어요. 사실은 몇십 년 동안 교도소에 감옥 생활하면서 그 정도 인성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분이고 그럼 제가 간첩입니까? 그리고 호치민 베트남
주석 묘소에 참배한 분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베트남 가서 참배했어요. 아니 그거는 이제 어느 나라든 각국이든 그 국가에 역사적으로 있는 인물을 존중해주고 참배는 상대국 전 국가 원수에 대한 의전적 참배일 것이고 위대한 인물이라고 칭송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겠죠. 김의원 입장에 예, 예.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서 간첩으로 단정을 짓는 더구나 국가 원수였던 분을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잘못됐다고 딱 인정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 한 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면 끝날 일인데 자꾸 국민의힘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다 그러면 사실은 너무 얼통당하고 몰상식하다 그러고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피차간에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돼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또 윤석열 대통령의 영부인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저희 당에서 심하게 표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 해서는 안 되죠. 그런 걸 지적하고 개선시키려면 국민의힘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자꾸 그런 걸 막 옹호하고 비호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예. 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간첩으로 단정한 것은 도가 지나친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아까 저 뭡니까 저 다만 그래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화제의 대상이 됐으니까 뭐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실은 남북 우리가 휴전 상태에 있는 분단 국가인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통령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평창 올림픽 때 예. 얼마나 그 이후에 뭐 평화가 무드가 조성이 될 때 전 국민이 여러 가지 환호하고 사실관계를 또 뭐 따지는 지금의 거는 국민의힘에서도 공연한 논쟁이라 굉장히 해서 더 말씀을 안 야 이거 큰일 드리겠습니다만 났다 선거 치르기 힘들었다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 그런 자. 부분에 대해서는 공과를 인정을 해야죠.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제 잊혀주고 싶다고 하면서 이제 평산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소환이 되잖아요. 뭐 간첩이다 이런 비유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좀 자초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책방을 열면서 책을 소개하는데 최근에 이제 6.25 73주년을 맞아서 1950 미중 전쟁 이런 책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보훈에 대한 메시지는 없었고 미중 대리전 주장을 하면서 이제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6.25가 미중 전쟁이면 임진왜란은 외중 전쟁이냐. 또 박민식 국가보훈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반발을 했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평산마을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네. 저희 지역의 당원들하고 당원들이 이제 막 가자고 막 저기 해서 사실은 이제 시간 짬 내서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그 보도에서 들은 거와는 달리 굉장히 화면에 나온 거와 달리 조그만 서점입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조그마한 서점의 책방 주인이에요. 네. 뭐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대통령이 뭐 하는 거에 대한 것을 하면 되지. 너무 막 과대하게 그거에 대해서 저 현 정부가 현직 대통령이 또는 현 여당이 저 문재인 대통령을 소환해 가지고 뭐 어쩌다 저쩌다 하면 정권 뭐라 잡았어요. 전 정부하고 비교하려면 전 정부가 저희 민주당에서 정권을 말하자면 속된 표현으로 뺏기고 국민의힘에 넘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 공도 있고 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저희들이 저 성찰하고 보완해서 다시 정권을 되찾아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일이지 자꾸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에서는 그래도 문재인 정부보단 낫다. 자꾸 뭐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강변하는데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한 국가의 전직 국가 원수였기 때문에 발언하시는 부분에서는 경중을 가려서 말씀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6.25 전쟁은 미중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미중 전쟁으로 비화됐을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인 단초를 제공한 것은 민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6.25 남침을 한 북한이죠. 북한의 전쟁 책임을 마치 슬그머니 뒤로 물려놓는 듯한 그런 발언 저는 납득하기 어렵죠. 그런 뜻으로 생각되지 않고요. 그리고 늘 북한을 가려주는 듯한 그런 행보를 해오셨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게 6.25 전쟁은 미중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단초가 아니겠습니까? 분석을 하실 때 예. 남북 간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국제전적 양상으로 전개가 됐고 여러 성격들이 복합적으로 중증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또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자, 그 부분은 거기까지 다루기로 하고요.
이제 마지막 아마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발언도 또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행사에서 한 축사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곡된 역사 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조준을 했습니다. 전임 정부를 어찌 보면 반국가 세력 이렇게 했는데 이상민 의원님. 누가 봐도 전후 행간을 다 문맥 읽어보면 그렇거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적시하세요. 누군지. 문재인 대통령이 전 대통령인지 또 누구인지를 그 사람들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적시를 하면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가 따를 겁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냥 싸잡아서 그냥 뭐 문재인 정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하는 건 잘못된 거지요. 그리고 아니 뭐 괴담 가짜 뉴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비판 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거를 저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버리나요? 그러면 귀를 막아버리고 아예 혼자 살죠. 도대체 난 윤석열 대통령의 그 기본적인 국정 운영 능력이 아마추어라는 건 뭐 다 알겠습니다만 그러나 민주적 소양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발언을 한 거예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야당 지금의 민주당이 엄연히 지금 국회 일당입니다. 그런 당을 손잡고 협치를 해야 되는 당이 그리고 취임 초에 일성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민주당 야당과 협치하고 통합하겠다. 이런 분이 갑자기 1년 지나고 나서 뭐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면 척결 한번 해보세요. 진실은 이런 거죠. 판문점에서 남북 평화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때 비핵화의 이야기가 나왔었죠. 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평화 협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ICBM 등 열차에서도 쏠 수 있는 그런 핵미사일 실험 발사가 수십 발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끊임없이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유엔에 가서 불쌍한 북한 경제 원조할 수 있도록 제재 풀어주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그게 반국가 세력입니까?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법률적으로 예. 반국가 세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정의가 어떻게 해서 그게 해당이 됩니까? 그냥 말로 내뱉으면 그냥 낙인 찍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옳지 않은 태도예요. 대한민국 전체가 핵 위협에 휩싸여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이 쏜 총에 피살되고 시신이 불에 타 소실되고 있는데도 북한에 찍소리를 못해요. 그리고 경제 원조 풀어줘야 된다고 그렇게 유엔에 가서 이야기하는 게 그게 과연 우리 보통의 일반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그거는 뺐겠죠.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정부가 잘하세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 자꾸 탓하고 비교하지 말고. 예,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